네, 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의 강성곤입니다. 저희 토뉴브는 메타TV 뉴스가 기획한 경기도 유일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지난주 오늘이었습니다.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이태원 용산에서 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쓰러졌습니다. 156명입니다. 정말 답답함과 참담함, 무거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토뉴브는 이 뉴스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톱으로 다루겠고요. 오늘 또 새로운 패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경기도 또 전국과 연계된 핫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패널이 오셨습니다. 수원 특례시 의원이신 현경환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원 특례시 의원 현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현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 저희 오늘 테마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현재까지 상황은 그리고 경기도는 이런 주제. 두 번째는 요즘 그 경기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원 발발이. 수원에서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했고 15년 경기를 살다가 출소했습니다. 이 수원 발발이가 출소해서 지금 경기도가 초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택시 타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강제 휴무제가 해제된다는 소식 다뤄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 뉴스 종합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위였습니다. 이런 건 1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현재까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우선 김 박사님, 이 생각하기 싫지만 이태원 참사 원인 포함해서 그 개요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쨌든 뭐 다 워낙 지금 지난주 부터 해서 오늘까지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이태원 참사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내용 아시다시피 우리가 29일 날 밤 10시 15분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깔려 있다라고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소방 당국이 대응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늦어지는 바람에 희생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각종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다 포함해서 그 발언들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또 이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11월 5일까지. 그렇죠. 내일 12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진상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좀 이슈가 계속 될 것 같고 한쪽에서는 경찰 병력이 출동을 안 해갖고 이 사단이 난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집회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는 이제 이태원 시민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사 주도했던 헬로윈데이였었고 또 강화문에서는 촛불 집회가 또 한쪽에서 있었다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촛불 집회에서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반면에 지금 이태원에서는 경찰 병력이 없어서 정말 인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어쨌든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 집계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총 한 347명 정도의 어떤 사상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제 남성보다 또 여성이 많았다. 또 지금 하나의 쟁점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연령대로는 이제 20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고 30대, 10대, 40대, 50대까지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대가 많다는 부분에서 또 시사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있던 학생들의 연령대가 네. 이 정도 네, 시간이 네. 지났으면 이제 20대다라고 해가지고 좀 불운의 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간간히 좀 나오고 있기도 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서울 쪽에서 일어난 참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네. 경기도민들도 한 38명 정도. 38년. 네. 뭐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지만 한 이틀 전 정도 나온 거에서는 네. 38명 정도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각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분향소를 또 차려놓고 네. 합동 분향제 활동도 네. 하고 있고 하는 중인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도 기간이어가지고 이 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고요. 뭐 그 가운데 뭐 이렇게 지금 부적절한 발언한 인사들 네. 이야기가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네.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일단 이 용산 참사에 대한 굉장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누구냐라고 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으로는 일단 행안부 장관이 또 처음에 딱 나가서 발언을 했을 네. 때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책임론에 대해서 네. 이거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이 네.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그렇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은 왜 그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냐로 돼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용산구청장님 얘기도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이제 요즘에 계속 또 네.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용산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참사 발생 여기가 이태원의 용산구거든요. 네. 서울시지만 네. 용산구인데 용산구에서도 참사가 지난 18시간이나 지나서 주최자가 없는 그런 축제가였기 때문에 뭐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러면서 예, 현상이다라는 국민들을 좀 반응이 가르쳐 드리려고 해서 이거는 네, 그렇게 네. 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면피성 발언인데 아주 이것을 좀 무슨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발언해서 사람들의 심기를 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용산구는 또다시 한편으로 서울시다 해갖고 지금 서울시장님까지 이제 네. 막 책임져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이제 이 와중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의 부위원장 이거는 청와대 남영희 이전 씨, 네.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뭐 인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네. 논란이 됐었고 뭐 민주당 측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뭐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발언을 뭐 SNS상에서도 했었고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네. 되고 있고 또 이 와중에 그 서영석 의원이 부천시 네, 국회의원이죠. 네. 그렇죠. 부천시 정이네요. 네, 부천시 정 국회의원이 네. 워크숍을 가서 술자리를 하는 등 네. 뭐 부적절한 출판 2번 예. 파주하고 포천했습니다. 참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것들이 누구 잘못이냐라고 해서 끝까지 좀 갖고 갈 것 같은데 어느 단계까지 좀 조사가 되고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원천적으로는 사실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이 됐건 네. 뭐 주도자가 있건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뭐 단체가 지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있는 안전도 같이 책임지는 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는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데 네. 가장 그 국민들이 답답한 거는 부실 대응, 네. 그리고 늑장 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 지금 와서 속속히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장이라든지 네. 보고하는 게 늦어졌다 이런 게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부에 대한이나 경찰에 대한 이런 불신이나 신뢰가 점점 커지지 않았나 이런 그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제천 캠핑장에 갔을 때요. 네, 아까 뉴스 보도를 보니까는 네. 그 저녁 때 네. 보고를 못 받고 그 잠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뒤에 보고를 받아서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려가 깊은 그런 네. 상황이 되지 않았냐는
지금 용산서장은 이제 경주됐고 네. 당시 그 112 상황실장이든가요? 이제 이분은 네. 저 부재 중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피의자 전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그 이렇게 되면 참 국민들이 무력감이 오잖아요. 이거 저 그렇죠. 경찰, 소방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그 언덕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의 그 최일선에 있은 네. 있어서 국민들을 지켜야 될 이 소방 인력, 경찰 인력 이런 분들이 즉각 그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후라도 네. 이런 그 조례나 네. 입법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원시에서는 지금 뭐 어떤 뭐 대책이나 이런 거 뭐 보거나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 경각심을 네. 많이 느끼고 있지만은 어떠한 그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라든지 어떠한 그 실행하겠다라든지 그런 거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네. 네.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인데 지금 의회에서 네. 아무래도 그런 걸 같이 우리도 경각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이후에 그래도 조치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 기회에 국가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네. 논의가 지금 활발해요. 네.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 국가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해야 된다. 여당 쪽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실 국가사회 안전망 관련해서는 그 전에 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네. 중대시민죄라는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각 기업들이 회사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가지고 단체장이 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놓은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하고 현재 일어나는 부분하고는 일정 부분 접목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네. 기존에 있던 법률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네. 이런 상황까지 예측을 못하고 좀 허술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재난 안전망이라서 원스톱 지원 서비스라 이런 것들이 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어서 각 기존의 어쨌든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민재난처라든지 여러 곳곳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예측했을 수도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뭐 예측이 불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 기관이 주최하는 기관이 어떤 행사를 주도할 때는 주최하는 기관하고 서로 업무 협조해갖고 뭔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네. 전단가 하면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핑계 아닌 핑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럴 경우에는 되고 안 되고가 있거든요. 장소를 또 명시하는 부분이 많은데 도로라는 장소가 빠져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지 뭐 PC방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단체장이 책임을 진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도로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네. 부분도 아마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안전망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조금 더 이런 사태에 우리 사실은 이런 압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네. 과거에 뭐 상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때는 주최자가 있었지만 잘 안 돼서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좀 많이 파급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갔더니 또 그냥 위험에 될뻔했던 어떤 그런 거고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한번 나와갖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안전은 정말 머리 먹고 산다 할 정도로 딱 그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에 포커싱을 맞출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는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뭘 그럼 대책회의를 했냐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 교통 불편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마약 범죄 뭐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청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한 안전 대책은 아마 빠져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조금 더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논의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태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네. 네, 총리, 네. 장관, 네. 경찰청장, 네. 서울시장 다 물러나라 네. 이러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그 국민적 재난 상황 참사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그 남영희 부원장은 그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네. 벌써부터 용산 이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경찰 인력이 700명이나 그 경호하는 데 썼기 때문에 거기 들어올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어떠한 그 희생이나 어려움에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아무래도 자기들 정치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하기 위한 먹잇감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요즘 뭐 남영희 부원장이 그냥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뭐 700명을 대통령 출퇴근하는데 사람들을 경호 인력과 경찰을 동원시켰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갖다가 네. 영상을 갖다 그걸 가서 자기 퍼와서 날렸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반응하는 거는 몰라서 그랬나요? 알고도 그러는 거. 아이 그 정말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걸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그 특히나 그 참사를 당하신 분 제가 그 우리 안타깝게도 희생하신 우리 수원 시민 조문을 하러 갔었는데 그 가족들을 봤을 때는요 네. 정말 그분 입장에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분들을 본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타까운 소식 말씀하시는데 김 박사님 저 안타까운 소식 또 훈훈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어떤 의인들의 활약상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예. 뭐 매번 이런 안타까운 소식 뒤에 네. 그런 훈훈한 얘기들이 좀 미담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뭐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네. 이제 이태원 그 헬로윈 참사에서는 이제 청자켓 입은 남성이 또 한 번 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자켓을 입은 남성이 받고 올라가서 내 어깨를 밟고 가라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일부가 네. 어깨를 밟고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덩치 좋은 흑인 남성 두 명이 또 등장을 해요. 흑인 남성 동료 두 명과 나타나 이빨 깔린 사람 30여 명을 뭐 밭에서 이렇게 목 뽑듯이 뭐 건져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이제 동두천시 캠프 뭐 KC에 근무한 미군들이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경찰 막 비난을 받았죠. 경찰 출동 안 했다고. 네. 119 신고가 있는데도 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지금 그 이태원 파출소 소속 김백견 경사네요. 김백견 경사가 네. 그 속에서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쓰는 이제 모습들이 네. SNS에 계속 잡히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네. 어제인가요? 이분 또 이제 모티비 채널에서 인터뷰하는 그 네. 내용 장면을 위원회도 보게 됐는데 뭐 인터뷰하는 내내도 굉장히 자기가 구출하지 더 많은 사람을 이제 구출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막 안타까워하고 네. 오히려 자기가 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저도 보고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그리고 뭐 네. 그 장성환 아나운서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방송이 잠시 멈춰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은 뭐 SNS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밝혀진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에 같이 동참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현장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게 굉장히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도 같이 시민들을 구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뭐 그런 훈훈한 사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 의원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기회에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의 그 밀집도 이거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새로 이제 일어난다는데 제가 좀 조사를 보니까 1제곱미터당 5명 이상이면 이 밀집도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철 그 9호선 서울의 경우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거쳐서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9호선의 밀집도가 4.4명입니다. 네. 5명 약간 미치죠. 그런데 수원에서 판교까지 가는 버스 있잖아요. 1009번 버스. 네네. 이게 지금 1제곱미터당 6.8명이에요. 네. 이건 지금 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기회 의원님 저 수원시 특례시 의원으로서 수원과 그 서울 사당동 뭐 네네. 또 판교 쪽 네. 저는 좀 겁나거든요. 이 맨날 그 지역 버스 타고 다니시는 우리 네네. 시민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제가 사는 지역이 그 북수원 한일타운 근처인데요. 네. 거기서 7770 광역버스를 타고 네. 사당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책으로서는 2층 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줄을 서서 타지 못하고 빽빽하게 네. 그 밀집도가 높게 그 탑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네.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고 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원시나 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 반드시 저 네. 버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근데 저는 이 밀집도 관련해서는 네. 이게 이 대한민국 서울 이 경기 네. 시민들은 우리 아까 전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철에서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푸시맨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네. 그 밀집한 부분에 대한 위험도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기에 대한 인식부터 시민들 먼저 좀 시켜주는 게 네. 낫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그 분산하기 위한 정책을 좀 많이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 보통은 늘 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할 거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거든요. 네. 뭐 이게 시골에서 만약에 올라오신 분이 어느 날 처음으로 근처를 탔다면 숨막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늘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뭐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 지금 막 무기들 쏘아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당하는 그 적경지에 있는 분들은 네. 오히려 이 위험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 것 같고 비슷한 거 대한민국 국민도 쟤네들 또 싹구나 하는데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또 엄청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가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위험에 대한 인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야 네. 되고 교육시켜야 된다. 네.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일 답답한 게 이 경찰과 112, 119 여기 지금 그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네. 11건이나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압사 사고 날 것 같다. 빨리 와달라 그런데 2건인가요? 네. 그냥 거기서 출동하고 말이죠. 이거 지금 좀 경찰부터 지금 안전불감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이제 이 종합 그 수사 상황 보고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 박사님. 뭐 안전관리 지금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네.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그러려면 모든 시스템을 다시 좀 재점검하고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뭐 조직도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다 구비되어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만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위기 상황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고 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그래야지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틀이 짜여져 있으니까 쉽게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현 의원님 생각. 네, 물론 국가나 기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이 좀 성숙성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희생당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데 사람이 꼭 그렇게 많이 몰래 위험성을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상인회에서도 이번 그 축제 때 행사 때는 웬만하면 작년처럼 그렇게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그때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어떤 그 강압적으로 그 경찰이 좀 관여해서 저기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는 좀 자제해달라 그런 경찰 쪽에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경찰들도 좀 그런 심각성을 갖다가 좀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말 참담한 무력감과 이 바닥 없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 참사에 대한 철저하고
아주 엄정한 조사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헬로윈 데이라는 우리 세대 간의 관심이 좀 차이가 나서 이 정부나 또 저희 같은 언론도 이 심각성에 대한 그 주의를 일깨워주지 않았던 게 아닌가. 제가 당일날 7시, 8시 뉴스를 보니까 맨 코로나 끝나고 해방감에 젊은이들이 축제를 열었다 이런 아주 그 희생 넘치는 뉴스 일변도였거든요. 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 관리, 정부 그리고 언론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재까지 상황 그리고 경기도는 이 주제는 여기서 뵙겠습니다.